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을 가졌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 친구들과 자주 충돌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엄마인 제게 화가 나면 날카롭게 행동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구나 저는 4살 아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해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칩니다. 아이 감정이 폭발을 하면 아무리 제가 어르고 달래도 쉽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데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사연은 쉽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4살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미운 4살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행동은 잘 잡아줘야겠죠? 매사에 공격적인 반응을 하고 또 친구를 자주 때린다거나 또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불같이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가끔 만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공격성은요, 그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시면 아무래도 양육하실 때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성에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유아기의 공격성의 유형을 좀 나누어 보면요, 도구를 가지고 또 혹은 신체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친구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또 억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는 도구적인 공격성, 내지는 신체적 공격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이 아니라 자기가 불안하고 또 좌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공격성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공격성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거든요. 도구적인 공격성, 적대적인 공격성, 그리고 방어적인 공격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봅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공격성을 줄이고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을 제거하고요. 또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넓혀가고 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또 감정 이입의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또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델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할 때 또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타인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해한다거나 할 때는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일상생활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데에는요, 많은 부분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라든가 아이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 주변의 인적, 물적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부모님들의 과격한 싸움이나 또 어른들의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한 것은 없는지, 또 부모님의 말과 행동 방식은 어떠하신지, 또 때로 일관성 없게 아이에게 대하지는 않으셨는지, 또 아이가 잘못을 할 때 일일이 지적을 하고 번번이 야단을 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3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매우 약합니다.
또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 조절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 만 3세가 지나가야 조금씩 그 힘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들 때 만족감을 경험함에 됨으로써 그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런 만족의 경험, 쾌의 경험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시겠죠. 네. 그런데 이 공격성의 행동도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그 수위도 높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신체적 공격성, 적대적인 공격성, 방어적인 공격성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연령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2세 이전에는요. 의도적인 공격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팔을 흔든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또 때로는 안으면은 뭐 등을 구부려 버린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때리고 밀치고 하는 물리적인 공격성도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이때는 아직은 그 상대가 이것이 굉장히 아플 거야라고 생각하고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3, 4, 5세가 넘어가게 되면 특정 대상에게 화를 내고 또 이걸 아프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공격성이 최고조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뭐 놀리고 흉보고 뭐 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위협하는 행동, 뭐 몸 발로 찬다든가 물어뜯는다든가 때린다든가 또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6세가 넘어가게 되면 신체적인 공격은 약간 줄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심리적인 공격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싸움, 거절, 욕 이런 행동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아이의 타고난 기질도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좌절을 경험한다거나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죠. 자기 욕구가 이제 좌절이 되었을 때. 네. 이때 제대로 말로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욕구나 충동은 많은데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질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외에도요. 소유욕이 좀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서투른다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그릇된 우월감이 좀 크다든지 또 폭력적인 그런 매체를 많이 경험한 경우라든가 또 가까이에서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서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양육 태도로 대했다. 이럴 경우에는 기질적인 영향도 있지만 아이가 놓인 그 환경, 그 안에서 겪었던 경험, 이것이 공격성을 형성하고 공격성을 분출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를 지도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받는 경험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강조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시죠.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칭찬하고 보상해 주는 거 물론 중요하고요. 또 아이의 감정을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자꾸 독려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만 공격성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녀가 좋은 감정이든 그렇지 않은 감정이든 그걸 표현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감정 표현도 자꾸자꾸 여러 번 해봐야 잘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린 유아 시기에는 어른들이 갖는 모든 감정을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어휘력이라든가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정확히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역할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감정 카드 게임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를 사용해서 그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도와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감정 카드 매치하기라고 이렇게 음. 게임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이제 감정 카드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가 나는 얼굴, 놀라는 얼굴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이 들어있는 카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카드 중에서 아이에게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이 얼굴은 어떤 감정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얼굴은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면 그래서 맞는 카드를 고르고 맞게 표현을 하면 가져가서 점수를 얻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감정을 표현해보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해보기도 하는 그런 실마리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게임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그 실마리를 얻어서 대화의 장으로 아이를 초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이들과 일일이 이야기를 교환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가 기쁨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어? 울거나 울었을 때 그 감정을 좀 설명해 줄래? 친구와 놀 때 재미있는 감정이 뭐야? 너는 어떤 게 제일 무섭니? 기쁜 일이 있었을 때 너는 기분이 어땠어? 너는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하니? 뭐 이렇게 자꾸 질문과 대화를 연결지어 주시는 것. 이런 그 대화가 무척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 서로의 역할을 해보는 게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뭐 성인들 이런 그 역할극 많이 또 하시죠. 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연극이나 역할놀이를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 감정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또 새로운 감정을 개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역할놀이는요. 의사와 환자 놀이를 해본다든가 또 가족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의 감정을 한번 연기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 상황, 또 장난감을 누가 가져가서 화가 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번 역할놀이를 해본다든가 그림책을 읽고 나서 그 그림책의 그 주인공,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놀이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쉽게 하는 것은 다양한 동물을 제시해주고 그 동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를 만나서 무서워한다든가 고양이가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그렇게 지도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면 어르고 달래도 아이가 진정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가 너무 흥분했을 때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힘드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되지는 않으시고요. 일단 아이에게 차분하게 대응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분노하게 되면 부모님도 당황하셔서 같이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 아이의 먼저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화나는 거 알아. 그럴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너가 화가 가라앉기까지 좀 기다릴게. 이렇게 하시고요. 아이가 화를 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주셔야 돼요. 방에 이렇게 조용히 있게 해준다거나. 근데 이럴 때 깜깜한 방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또 놀잇감이 많은 데도 앉혀놓으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화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화를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좀 가라앉으면 그때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연민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 이해해? 라는 표현이죠. 왜 화났는지 말해줄래? 그럴 때는 화가 나도 이해해. 이렇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그 아이와 그 감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져 나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매사에 짜증부터 내는 아이의 감정 표현을 이끌어내는 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